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웨스트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 중증 환자 1명을 포함 최소 5명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11일 올해 첫 감염 사례로 보고된 남녀 간호사 2명이 확진자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약 100명이 격리 조처됐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요. 특정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며 치명률이 최고 75%에 달합니다. 태국과 네팔 당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항 검역을 강화하는 등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중국은 직항 노선 운항을 5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40일간의 춘제 특별 운송 기간까지 다가오자 중국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됩니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현기증,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할 수 있고 치명률은 40%에서 75%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가 지금 인도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도에서 터진 니파 바이러스, 중국 실험실에서 발견된 신종 박쥐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실험 원숭이 탈출 소동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최신 소식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경고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세 사건은 각각 현재의 재앙, 또 미래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줘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는 걸 짚어보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앙, 인도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는데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최소 5명이 감염됐고 약 100명 정도가 격리된 상태라고 해요. 특히 감염자 중에 간호사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요. 이건 병원 내 전파, 즉 의료 시스템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병원 내 감염은 방역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죠. 특히 니파 바이러스는 그 특성 때문에 더 위험해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데 사람 간 전파도 이미 확인됐거든요. 사람 간 전파도요? 네, 초기 증상은 그냥 감기 몸살 같은데 갑자기 뇌가 부어오르는 뇌염으로 발전하면서 현기증이나 의식저하 같은 끔찍한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포스러웠지만 인류는 결국 백신을 만들어냈잖아요. 니파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백신 개발이 더딘 건가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제약사들이나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백신 개발에 뛰어들 유인이 적었던 거죠. 경제 논리군요. 네, 또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인데 변이가 심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백신 개발이 기술적으로도 아주 까다로워요. 결국 경제 논리랑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과일 박쥐에서 유래했고 그 박쥐가 먹던 과일이나 수액을 사람이 먹으면서 감염된다는 점도 좀 특이해요. 이건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같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 방식에는 익숙해졌죠. 그렇죠.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감염 경로가 음식 섭취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공중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식품 안전, 생태 환경까지 아우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국들은 이미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태국과 네팔은 공항 검역을 대폭 강화했고요.
특히 중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흥미롭네요. 작년에 인도와 중국 간 직항 노선이 5년 만에 재개됐는데 하필이면 곧 중국 최대 명절인 춘윈이 시작된다고요? 네, 춘위는 보통 연인원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인류 최대 인구 이동 기간이에요. 수십억 명이요?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확산 기회는 없겠죠. 물론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은 통제 가능하며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측일 뿐이죠.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와 경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건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현대사회 전체의 취약선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위협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상황인데 동시에 미래에서 온 경고장도 도착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발표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경고인데요. 세계적인 학술지 셀에 실린 논문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라니 이제는 단어만 들어도 좀 섬뜩한데요.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코로나19 때 수용체 결합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바이러스를 열쇠, 우리 몸의 세포를 자물쇠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동물 몸에만 있던 바이러스, 즉 그 동물 세포 자물쇠에만 맞는 열쇠가 어느 날 갑자기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 세포라는 새로운 자물쇠를 열 수 있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인수공동 감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 세포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즉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된 거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군요. 게다가 이 바이러스가 과거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계열과 가깝다는 점도 우려스러워요. 네, 그 점 때문에 과학계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메르스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단 186명의 확진자만으로도 사회 전체를 마비시켰던 바이러스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랬죠. 치사율이 35%에 달했고요. 그런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가깝다는 건 만약 인간 사회에 퍼졌을 때의 파괴력을 짐작하는 대목이죠. 물론 연구진은 선을 그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아주 쉽게 인간 세포에 침투하지는 못하고 어디까지나 실험실 결과일 뿐이니 위험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질병관리청 역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세포 실험 결과만으로 인간 감염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중요해요. 뭐죠? 인간 감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관련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 이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든 가능하니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과학계의 신중한 경고와는 별개로 시장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이 보도가 나온 날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같은 백신 제조업체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면서요. 이 온도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월스트리트는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곳이에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잠재적 위험이라고 말할 때 시장은 이미 미래의 이익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건 다음 팬데믹의 가능성을 시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도 이 연구 결과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재앙과 미래의 위협, 이 두 가지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 모든 논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실험용 원숭이들을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이죠. 네, 정말 황당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 대학교에서 리서스 원숭이 20마리를 싣고 다른 연구기관으로 가던 트럭이 전복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원숭이가 아니라 실험용 원숭이라는 점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사고 직후 현지 보안관 사무소의 발표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원숭이들이 C형 간염,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서 인간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어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생물학 무기가 우리 생활권 한가운데로 풀려나 버린 셈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상황은 더 혼란스럽게 흘러가요. 탈출한 원숭이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사살됐지만 3마리는 아직도 행방불명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 세 마리나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원숭이를 운송하던 툴레인 대학 측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원숭이들에게 전염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잠깐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건강 위협이 있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원숭이의 주인인 대학은 전염성이 없다고 한다고요? 네. 이런 혼란 자체가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지난 팬데믹 때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바로 정보의 신뢰 문제였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위기 상황에서조차 책임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정보가 엇갈리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교통사고는 동물 탈출 소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역 및 안전 시스템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고 이후의 대응인데 초기 대응부터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룬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모아보죠. 인도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재앙, 중국 실험실에서 발견된 미래의 위협, 그리고 미국 도로 위에서 벌어진 시스템의 실패. 이 각각의 점들이 결국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거든요. 제1급 감염병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잖아요. 코로나19나 메르스와 같은 등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제부터 니파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견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니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문 앞까지 닥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 사건은 바이러스의 위협이 더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요. 항공편, 교역망,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사고를 통해서 언제든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도 델리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8시간이면 도착해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지 않으리란 보장은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소식들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룬 세 가지 사건은 어쩌면 다가올 팬데믹 위협의 세 가지 다른 얼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첫째는 실험실 안의 잠재적 위협, 바로 중국의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둘째는 방역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준 통제불능의 사고, 미국의 원숭이 탈출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현실이 된 현재의 재앙,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 확산입니다. 잠재적 위협, 통제 불능의 사고, 그리고 현재의 재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 가지 위협 중 하나만 걱정해도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혹은 서로의 위협을 증폭시키며 연쇄적으로 닥쳐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협이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의 시스템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팬데믹의 경험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고 있는 걸까요?